신라에 숨겨진 야사. 미남 화랑 비영과 여부 도화녀의 파멸적 로맨스. 비영랑의 먼저 시대적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때는 신라 중대 성덕왕 시대입니다. 화랑도가 절정에 달했던 이 시기, 왕실과 귀족들은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화랑들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영랑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그의 미모는 천하제일이라 불렸고, 심지어 왕도 그의 아름다움에 반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영랑은 단순히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검술과 학문에도 뛰어났고, 특히 시와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궁중의 많은 여성들이 그를 흠모했죠. 하지만 이런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여색에 빠지기 쉬운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절세미인 도화녀의 등장. 그런 비영랑의 운명을 바꾼 여인이 바로 도화녀였습니다. 도화녀, 이름 자체가 복숭아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죠. 그녀는 왕경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그 미모가 소문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도화녀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어요. 똑똑하고 계산적이었으며 자신의 미모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궁중에 출입하며 여러 권력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특히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문제는 이런 그녀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혼 남성들과의 분류는 물론 심지어 스님들까지 유혹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요부라고 불렀습니다. 운명적 만남과 금지된 사랑. 비영랑과 도화녀의 만남은 마치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느 봄날 황룡사에서 열린 연등축제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마주쳤습니다. 비영이 도화녀를 보자마자 넋을 잃었고, 도화녀 역시 비영의 빼어난 용모에 마음을 빼앗겼다. 둘 다 자신의 미모에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서로를 본 순간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비영랑은 화랑으로서 청순함을 유지해야 했고, 도화녀는 이미 여러 남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은 은밀하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밤의 불국사, 첨성대 근처의 숲, 남산의 작은 암자. 이들의 만남 장소는 점점 더 위험해졌죠. 질투와 음모의 시작. 사랑이 깊어질수록 위험도 커져갔습니다. 도화녀의 기존 후원자들은 그녀가 비영랑에게 빠져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실의 아들 보종은 극도로 질투했습니다. 보종은 어머니 미실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수완과 잔혹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도화녀를 되찾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종은 비영랑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하지만 보종의 계획은 단순히 둘의 관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보종은 도화녀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비영랑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동시에 비영랑에게도 도화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조작된 편지와 파멸의 시작. 보종의 이간질은 점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비영랑과 도화녀.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특히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종이 조작한 편지 때문이었죠. 도화녀 이름으로 쓰인 편지가 비영랑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른 남자와의 만남이 더 즐겁다는 모욕적인 것이었어요. 물론 가짜였지만 사랑에 눈먼 비영랑은 이를 진짜로 믿어버렸습니다. 분노한 비영랑은 도화녀를 찾아가 격렬하게 따졌고, 도화녀는 자신이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억울해했지만 비영랑은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퍼붓고 헤어졌습니다. 비극적 결말. 보종의 음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영랑과 도화녀가 헤어진 것을 확인한 후 더욱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바로 왕에게 비영랑의 품행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종은 왕에게 비영랑이 화랑의 품격을 잃고 요부와 음란한 행위를 벌였다고 고발했어요. 당시 성덕왕은 화랑도의 순수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발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왕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영랑을 화랑에서 축출하고 변방으로 유배 보낸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도화녀에 대한 처벌이었어요.
왕은 그녀를 국가기강을 해치는 요부로 규정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비영랑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도화녀 역시 감옥에서 비영랑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죄는 당신을 너무 사랑한 것뿐입니다. 내세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를. 도화녀의 처형일, 비영랑은 몰래 형장 근처까지 와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자신도 목숨을 끊었어요. 이렇게 신라 최고의 미남 화랑과 절세미인의 사랑은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권력의 질투, 정치적 음모, 그리고 사랑의 맹목성이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예요. 만약 비영랑과 도화녀가 서로를 조금 더 믿었다면, 그리고 보종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죠. 이런 흥미진진한 한국사 야사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